유강민의 잡지사 6월 10번째 페이지. 이 시간에 과대 포장 따윈 없습니다. 내용물 꽉꽉 담아서 분량 채우고 덤까지 얹어주는 과학시간.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대한민국 과학계와 또 수십만 수험생들이 주목하고 있는 원소 포노타임인 주기율표 우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구독자 홍영감님께서 영감님께서 영감 진짜 영감님 높으신 분이시군요. 예. 영감님. 아니 지구인이라면 솔직히 탄소는 2부작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1회 편성을 할 수 있죠?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뭐 탄소 같은 경우에 사실 할 얘기 굉장히 많았었는데 한 27분의 1 정도밖에 말하지 못한 것 같다. 원래는 27부작가입니다. 원래 27분의 26 정도가 아직 남아있는데 너무나 아쉽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118개 주기율표 원소 중에 네. 딱 하나만 2회 편성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원소를 이 말씀하신 탄소라면 다부작을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툭하면 뭐 27부작 이렇게 편성해버리면 제가 정년퇴직 할 때까지 118개를 못 다룰 수도 있어요. 뭐 어떻습니까? 네. 또 이어서 제 후진이 퇴직하신 후에도 이렇게 이제 오셔가지고 왜 네가 편집장을 계속하려고 하느냐. 오만방자한 생각이다. 네. 문득 탄소를 또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주시니까 문득 또 갑자기 막 소용돌이처럼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이 하나 생겼는데요. 예. 오늘 이제 지난번에 우리 탄소와 관련된 어떤 유머로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질소를 다룰 차례인데. 질소죠. 문득 이런 한국어의 관용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뭐지? 우리가 뭔가 만만치 않은 상대와 싸울 때, 두 상대가 굉장히 서로 막상막하로 겨룰 때, 이때 한쪽에서 상대편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곤 하지요.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질소냐? 아하. 질소. Am I 나이트로젠? 내가 질소냐? Am I nitrogen to you? 내가 너한테 질소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뭔가 해결하기 어려운 아주 큰 문제를 맞닥뜨리셨다거나 아니면 반드시 헤쳐나가야 되는 어떤 시험이나 관문이 막고 있는데 그거를 뚫고 나가기가 힘든다. 시험을 앞두고 너무 긴장된다. 이럴 때 마음속에서 질소를 공기 중에 질소가 많이 있거든요. 한번 훅 들이마신 다음에 Am I 나이트로젠? 내가 질소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지난주부터인가 왜 자꾸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뭐 시험에 맞부닥치셨나요? 하루하루가 시험이에요. 하루하루가 쉽지 않습니다. 요새 굉장히 굴곡이 있어 보이는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곽재식의 아재 토크 한번 해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만나볼 7번째 원소 이제 질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질소의 원소 기호는 말씀하신 나이트로젠이기 때문에 N이에요. N. 그렇습니다. 질소의 이름 유래는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사실 이게 우리말하고 영어 그다음에 영어하고 연결되어 있는 유럽에서 쓰는 나이트로젠이라는 말하고 뿌리가 좀 다릅니다. 나이트로젠에서 젠은 이제 뭐 제너레이션 뭔가를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수소, 하이드로젠, 물을 낼 수 있는 원소다. 수소 태우면 물이 되니까요. 그래서 하이드로가 물이라는 뜻이고 하이드로젠은 수소다. 이런 관계죠. 그러면 이제 나이트로젠이라고 하면 나이트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이다. 뭐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나이트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질속의 화합물, 전통적으로는 이제 화약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뭐 질산, 포타슘 같은 이런 물질들을 흔히 나이트로 이런 이름으로 많이 부르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도 관용적인 표현으로 영어에서 뭐 나이트로가 터지는 느낌이다. 혹은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무대를 찢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무대를 칼로 찢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뭔가 강렬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이런 얘기잖아요. 영어권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이번 무대는 막 나이트로가 꽉 찬 그런 느낌이었다. 그럼 무대에서 뭐 빵빵 터졌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나이트로가 이제 화약의 재료가 되는 물질.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뭐 염초 이런 식으로 부르던 물질 그것을 이제 나이트로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큰 역할을 하는 주력 원소가 이 질소입니다. 그래서 질소를 이용하면 그런 화약의 재료가 되는 나이트로를 만들 수 있다라서 이제 나이트로젠이라는 이름이 쓰이는 것인데요. 우리말에 그래서 사실은 질소 성분이 들어있는 산성 물질을 질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이제 질산이라고 하는데 뭐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그거를 이제 초산이라고 합니다. 초산. 아, 초산. 예, 그 고초자가 영초의 초. 예, 우리나라에서 초산이라고 하면 사실 그거보다 식초에 들어있는 그쵸, 산성 그쵸. 물질을 예. 초산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제 한자가 다르죠. 우리나라 이제 동음이어가 되기 때문에 헷갈릴까봐 네. 질산은 그냥 질산이라고 하지 초산이라고 잘 안 하는데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한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초산이라고 할 때 그게 우리나라에서 질산이라고 부르는 걸 초산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네네. 그때 그 초는 이제 염초의 아하. 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말 질소의 그 질은 뭐냐? 질이 무슨 질이죠? 원래 질소가 초창기에 많이 발견이 되고 개발이 되었을 때 네. 그거를 이름 붙인 사람 중에 뭐 아주 현대 근대 화학의 창시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한 4-5사람 뽑는다면 그중에 한 명 꼭 들어가는 인물로 프랑스의 위대한 화학자 라부아지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이 라부아지에가 이 기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이름을 붙이다가 네. 공기가 예전에는 옛날에는 뭐 사원소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상에 원소가 4개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던 시절이 유럽에는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땅, 불, 바람, 물 뭐 이런 게 땅, 불, 바람, 물 이런 게 4가지 원소 전부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고대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바람, 공기 자체가 하나의 원소였어요. 아. 공기는 뭔가 하나의 순수한 어떤 물질이다. 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네. 라부아지의 시절 정도 되니까 아닌 거예요. 공기가 사실은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것이구나. 네. 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공기의 성분 중에 굵직한 2가지가 산소 기체하고 질소 기체거든요. 그게 이제 산소 기체가 한 20% 되고 질소 기체가 한 80%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데 분해를 해보니까 산소 기체하고 질소 기체로 공기를 쪼개보니까 네네. 산소 기체만 있는데 들어가서는 숨을 잘 쉴 수가 있어요. 네. 산소 있으면 숨 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기니피그. 라부아지에가 기니피그로 최초로 실험을 하면 좋다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많이 알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기니피그의 순환이 시작됐군요. 뭐 그런 셈이죠. 예, 예. 그래서 기니피그 넣어보니까 산소 있는 데서는 기니피그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는 뭔가 좋은 건데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에 비해서 공기 중에서 산소를 뺀 나머지 있죠. 대체로 질소겠죠. 질소가 예, 예. 80%니까 네. 거기에다가 사람이 들어가 보니까 숨 못 쉬겠어요 이러고 기니피그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숨 못 쉬겠어요라고 이렇게 잘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요? 왜냐면 별 느낌이 없기 때문에 예. 기니피그 같은 거 넣어보면 막 시들시들 시름시름 아이고. 목숨을 잃고 이런 거 네. 발견하고 공기 중에서 80%를 차지하는 이 성분은 네. 사람을 생명을 빼앗는 그런 것이구나라고 해가지고 그리스어 어근으로 생명을 조트라고 불렀거든요. 네. 근데 생명이 없다라는 뜻으로 앞에 A를 붙여가지고 네. 아소트라는 이름으로 아소트. 라부아지에는 질소의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넘어와가지고 아. 사람을 동물을 생명체를 질식시키는 아하. 그런 물질이다라고 해서 질소가 된 것이죠. 그렇군요. 이렇게 이름의 유래를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공기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질소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 식구 감싸기를 잘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 에디터는 표현을 했는데 참. 뭔가 갑자기 한탄을 하시네요. 아닙니다. 아니 질소끼리만의 잘 뭉치는 특성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냐면 네. 우리 수소 같은 경우에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는 그런 원소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리튬 같은 것도 화학 반응 잘 일으키는 편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죠. 네. 그럼 뭐 헬륨은 절대 안 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질소 같은 경우에는 그 질소 원자 자체는 화학 반응을 상당히 잘 일으키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뭐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질소가 들어있는 그 염초 성분으로 화약을 만들면 굉장히 빠르게 후다다다닥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열과 빛을 엄청난 속도로 내뿜으니까 그게 이제 폭발하는 아하. 그런 화약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질소라는 원자 자체는 화학 반응을 굉장히 빠르게 잘 일으키는 그런 원소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질소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질소 자기들끼리도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는 거예요. 이건 독특한 거구나. 아까 헬륨 같은 경우에는 화학 반응을 너무 안 일으켜가지고 자기들끼리도 잘 안 뭉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질소는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기도 잘 일으키는데 자기들끼리 서로도 화학 반응을 상당히 잘 일으키는 편입니다. 특히 질소와 질소가 1대1로 네. 질소 원자가 하나씩 2개가 짝으로 이런 서로 달라붙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예.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절대 안 떨어집니다. 뭐 절대 안 떨어지진 않고요. 떨어뜨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웬만해선 이걸 떨어뜨리는 방법을 생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렵구나. 분해가 안 됩니다. 예. 이게 참 질소의 어떤 좀 놀라운 특징인데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공기의 80%가 질소잖아요. 네. 그러니까 질소라는 이 원자 자체는 공기 중에 사실은 널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질소 네. 굉장히 풍부한 거거든요. 제일 많은 지구상에. 건데. 예. 근데 그거를 활용할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분해가 어려워서. 분해가 어려워. 질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네. 사람 몸속에도 질소가 들어있는 성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예. 사람도 질소 성분이 등 뭔가를 흡수를 해야만 몸이 살이 찌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공기를 아무리 들이마셔도 공기 중에 있는 이 질소 기체가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예. 뭐 이렇게 변화되지가 않는다. 몸의 재료로 쓰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공기 중에는 이산화탄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탄소가 몸을 이루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성분이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아무리 많이 들여마셔도 몸에 살찌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예. 식물들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가지고 그걸로 영양분을 만들고 맞아. 자기 몸을 살을 찌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식물은. 예. 그런데 식물도 네.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빨아들여가지고 자기 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아주 억세구나 질소가. 그래서 질소가 예. 이게 골칫거리입니다. 질소가 생명체에 꼭 필요한데 예. 그 공기 중에 널려 있는데 예. 그걸 활용할 방법이 마땅찮아요. 야. 그래서 여기서 막 온갖 기술적인 고민이 나오고 별별 재미난 이야기거리와 발견과 발명의 대상이 있고 네. 이런 하나의 어떤 드라마가 그러니까 질소들이 이렇게 질소끼리 원자들끼리 딱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 때 네. 생명체들이 그걸 분해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먹으려고 하면 네. 질소들이 다들 이러겠죠. 내가 질소냐? 나를 분해하려고 한다고? 여기서 내가 연결되는구나. 질소냐? 아하. 이러면서 안 떨어진다라는 거죠. 야. 실제로 과학자들이 이거를 떨어뜨려서 분해하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과학자들이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걸 해낸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잠시 뒤에 얘기해보기로 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소 하면 사실 이 얘기 기억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기사로도 많이 나왔는데 지난 2014년에 3명의 시민이 질소 과대 포장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제과업체에 항의하기 위해서 질소 포장한 과자로 보트를 만들어서 한강을 건넌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에 영상으로도 띄워드리고 있는데 저 질소 보트로 결국에는 이제 도강을 했어요. 네, 그 정도로 화제가 됐던 얘기인데. 아름다운 청년들이시군요. 네. 저분들이 저렇게 노래를 지으면서 네. 뭐라고 속으로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질소냐 했겠죠. 내가 질소냐. MI 나이트로젠. 예, 그러면서 했겠죠. 열심히 적어가셨겠죠. 예. 특히 저 한강 중간에 저렇게 있을 때 한강 중반부 정도에 오셨을 때 내가 도대체 뭐 하는 짓이지? 저건 질소가 아니라 이제 체력의 문제예요. 근데 얼마나 당황하셨겠어 그때 당시에. 그렇죠. 아니 내가 아무리 퍼포먼스도 좋고 모두 좋다지만 예. 내가 지금 과자 봉지를 타고 한강 한복판에서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친구하고 같이 뭐 하고 있는 걸까? 위대한 시민이에요. 그럴 때 예. 마음속으로 생각했겠죠. 내가 질소냐? 아하. 생각했겠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도 뭐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딸려왔다. 네네. 이렇게 뭐 뒤집어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상당히 사실은 심오한 과학 법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질소가 있으면 자기들끼리 달라붙어가지고 절대 안 떨어진다. 질소 기체는 네. 그 성질 때문에 사실은 질소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되는 예를 거죠? 들어서 우리가 만약 뭐 수소가 우주에서 제일 풍부하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수소를 예를 들어서 과자 봉지 속에 가득 채워 넣었다. 네. 과자 봉지를 빵빵하게 이렇게 부풀리기 위해서 푹신하게 충격 흡수를 해주기 위해서 네. 수소를 집어넣었다. 수소는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넣어두면 잘못하면 내부에서 과자를 막 변질시키거나 과자 봉지를 변질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옆에 좀 뜨끈해진다 이러면 자기 불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군요. 수소 같은 경우는 화학 반응 워낙 잘 불타는 일으키니까. 과자. 그럼 뭐 산소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산소 같은 거를 산소 구하기 쉽거든요. 네. 산소 같은 걸로 꽉꽉 채워 넣었다. 산소 화학 반응 잘 일으킵니다. 안에 넣으면 다 막 산화시켜 버리겠죠. 예. 음식물 안에 있는 과자가 다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화학 반응을 안 시키는 재료를 구해 가지고 네. 안에 꽉꽉 채워 넣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화끈하게 이거면 완벽하지라고 하려면 헬리움으로 채워 넣으면 정말 완벽하겠죠. 그렇죠. 그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러면 막 그 과자 봉지로 막 공중으로 붕붕 떠오르고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헬륨 편에 말씀드렸지만 헬륨은 귀하다. 그렇죠, 헬륨은 그렇죠. 비싸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고갈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공기 중에 80%가 질소 기체니까 질소가 훨씬 싸죠. 적격이군요. 질소는 집어넣으면 자기들끼리만 달라붙고 이거 분해해서 다른 화학 반응을 시키려고 해도 안 돼요. 감자칩을 안 건드리는군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있기 때문에 보존을 하기에 질소를 집어넣어서 유지를 하면 유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속담 중에 꽝 대신 달기라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헬륨이 꽝이라면 아하. 질소가 약간 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달기 구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걀을 쓰는 겁니다. 헬륨을 냉각을 할 때도 애용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질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소 기체도 꽉꽉 눌러놓으면 네. 웬만해서는 자기들끼리도 그냥 2개씩 짝지어서 붙을 뿐이지 네. 옆에 있는 쌍하고 다시 안 붙으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질소 기체도 웬만히 압축해가지고 액체로 만들려고 해도 네. 액체로 잘 안 변합니다. 오. 그래서 반대로 액체로 된 질소를 구해놓으면 예. 엄청나게 차갑습니다. 구하기도 쉽잖아요. 근데 질소는. 그렇죠. 그러니까 액체 질소로 만들면 한 영하 200도 정도 온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액체 헬륨보다는 좀 높은 온도지만 네. 영하 200도도 이 정도면 굉장히 차갑게 하는 여러 가지 실험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뭐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좋겠죠. 뭐 뭔가를 순간적으로 얼려야 된다거나. 네. 예, 그래서 그런 용도로 뭐 냉각 실험. 액체 헬륨을 정도가 필요 없는데 뭐 싸게 아주 차가운 온도를 만들 때 꽝 대신 닭 질소 기체를 이용해가지고 고급형 헬륨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소가 원래는 화학 반응을 잘하는데 지들끼리 뭉쳐 있을 때는 화학 반응을 안 해서 아무런 주변 물체에 영향을 안 미친다라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죠. 과대 포장은 우리가 그거 부적절하지만 질소는 꼭 필요한 겁니다. 과자 봉지에. 그래서 요거 헬륨 했을 때도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질소가 뭐 몸에 해롭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네, 네. 예, 뭐 아무 반응을 안 그치. 일으키니까 예. 우리 공기 마시는데 대부분 질소지만 아무 문제 없듯이.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질소 100% 있는 공간 이런 데서 막 이거 안전하지라고 너무 방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까 질식의 질이라면서요. 왜냐하면 산소가 없기 때문에 예. 질소 100%란 말은 산소 0%란 말이거든요. 그 산소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질식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질소가 아무 화학 반응을 안 일으키기 때문에 네. 몸속에서 무슨 느낌을 안 줘요. 질소 기체만 있으면 인지를 못하고 뭐 나도 냄새가 모르게. 난다거나 뭐 뭔가 끈끈한데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약간 뭔가 나른한 것 같은데 숨을 못 쉬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럼 우리가 질소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없어요. 마땅치 않아요. 무슨 뭐 질소 측정기나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네.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할 텐데 네. 뭐 이런 그 자외선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 화학물질을 원고의 확인하는 냄새를 기구. 통해서 알 수 있다는데요. 질소 기체는 냄새가 안 납니다. 화학 반응을 안 일으키기 때문에. 엉터리 원고인가요? 다시 잘 말씀드릴게요. 예. 질소 원자가 여러 가지 형태로 있을 때는 화학 반응을 굉장히 잘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별별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폭탄도 되고. 그렇죠. 근데 질소끼리 뭉쳐 있으면 네. 화학 반응을 안 일으킨다라는 거죠. 이런 게 화학의 어떤 절묘한 점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질소끼리 뭉쳐 있는 질소 기체 네. 냄새가 안 나요. 네. 그런데 질소하고 네. 세상에서 가장 흔한 우주에서 가장 흔한 물질인 수소하고 딱 이렇게 붙어 있으면 네. 보통 질소 하나에 수소 한 3개 정도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를 암모니아라고 하죠. 그랬을 암모니아 어떤 냄새의 어떤 찌릿찌릿합니다. 어떤 냄새의 어떤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이콘이라고 하기에는 모양이 없구나. 너무 투명하군요. 하여튼 네. 암모니아 냄새 하면 우리가 다 암모니아 냄새 이런 건 다 알잖아요. 안 좋은 냄새. 예. 그게 바로 질소가 일으키는 화학 반응이다. 냄새가 난다라는 게 그 물질이 코로 들어와가지고 코 속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신경에 신호를 줄 수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질소하고 수소가 붙어 있는 물질 화학 반응 잘 일으킵니다. 코 속에 들어오면 엄청난 자극을 줘요. 질소 기체만으로는 무향인데 수소와 뭐 그 결합을 하면 그렇습니다. 암모니아가 돼요. 그렇습니다. 네. 인돌이라는 것도 있다던데요. 그러니까 질소가 들어있는 성분들 중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네. 코 속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암모니아만 해도 우리가 암모니아 냄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네. 암모니아가 정말 극히 조금만 있을 때 그거를 냄새를 느끼는 거예요. 예. 암모니아가 공기 중에 한 30% 있다? 큰일 납니다. 그 정도는 뭐 냄새가 어떻게 많이 나고 할 단계가 아닙니다. 네. 암모니아 불 붙이면 불도 잘 붙어요. 잘못하면 폭발합니다. 네. 화학 반응을 엄청 잘 일으키는 거예요. 냄새 조금 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인돌이란 물질, 뭐 질소, 탄소, 수소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는 물질인데요. 요 물질 같은 경우에도 아주 극소량만 있어도 엄청나게 강한 냄새를 풍길 그래요? 수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예. 어떤 냄새를 풍기느냐? 네. 이제 우리 화장실에서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계통의 어떤 화장실에서 냄새를 풍기는 물질이 있습니다. 네. 액체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고체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예. 뭔가 그림을 너무 선하게 그리신다고 하면 약간 죄송스러울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식사 아직 안 하신 분도 그 계실 텐데. 액체에서 피어나오는 게 우리 암모니아 냄새다라고 그렇죠. 알고 있죠, 그죠? 예. 고체에서 피어나오는 냄새에 가장 강렬한 고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 냄새를 아주 많이 뿜어냅니다. 예. 그 중에서 가장 강렬한
어떤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인돌. 바로 이 인돌이라는 물질인데 거기에도 질소가 탄소, 수소 이런 거와 같이 뭉쳐진 물질이 들어있다. 질소가 화학 반응을 굉장히 활발하게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코로 들어가지고 냄새를 일으키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네. 우리가 이거 그 냄새잖아 이렇게 한다라는 네. 거죠. 극히 소량만 있어도 사람이 감지해냅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네. 사람들이 냄새가 어떤 성분 때문에 촉발될까 이런 걸로 연구를 많이 하고 실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이제 장미꽃 향기 같은 경우에 네. 향수 만드는 사람들 그런 거 분석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분석을 해보니까 네. 장미꽃 향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적은 농도의 이 인돌 성분이 네. 살짝 들어있어야지 이 장미꽃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꽤 많이 있다고 해도 별로 많지도 않아요. 고체 냄새의 주역인데 인돌은. 별로 많지도 진짜 조금만 있어도 이게 무슨 냄새야 우리 코를 싸지게 되거든요. 네, 네. 그게 거기서 더욱 더 희석된 정도로 아주 약간 포함돼 있어서 다른 냄새가 섞여 있으면 오히려 그게 이제 꽃향기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약간 좀 철학적인 겁니다. 어디에는 뭐 이런 화장실 냄새가 나는 곳이 있고 어디에는 예. 꽃향기 냄새가 나는 곳이 있는데 다 이게 사실은 같은 인돌 종이 한 장 질소에서 차이다. 질소 하나 차이다. 질소 하나 차이, 질소 농도 차이다. 질소 들어있는 화합물의 농도 차이일 뿐이다. 이런 뭐 심오한 것이죠. 나는 꽃이고 너는 그 고체야. 이렇게 우리가 서로 손가락질하고 이럴 게 그러니까 없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뭔가 힘들고 어떤 우울한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약간의 인돌 농도만 여기서 예. 조금만 낮춰주면 아하. 나도 꽃향기가 나는 것으로 갈 수 있다. 예. 질소 정신 잊지 않아야 한다. 꽃향기만 남기고 왔단다. 무슨 갔단단가? 예, 그렇죠. 지수의 노래도 가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몸에도 질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질소가 널린 게 질소인데 우리가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기 판다고 우리가 뭐 배가 안 돼, 부른다든지 안 돼.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건 어떤 네. 원리로 돌아가는 건지. 이게 사실은 뭐 예. 좋은 답이 별로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이게 사람 몸에 단백질 성분 있지 않습니까? 몸이 이제 중요한 부분 다 근육 뭐 이런 거 다 단백질로 돼 있다라고 하잖아요. 단백질이 꼭 필요한데 단백질에는 반드시 질소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단백질이 이제 질소, 수소, 탄소, 뭐 산소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것이 황도 좀 들어 있고 그런 걸로 되어 있는 것인데 질소가 반드시 일정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질소 성분을 어떻게든지 몸속에서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는 형태로 네. 뭔가 질소 성분을 섭취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질소가 분해돼 가지고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형태로 가공이 되어 있는 게 자연적으로 나타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예. 물질을 물질을 먹으면 그게 이제 흡수가 되는 거죠. 콩을 먹는다거나, 고기. 뭐 고기를 먹는다거나, 뭐 아니면 뭐 딴 단백질이 풍부한 무슨 뭐 식품을 먹는다거나, 네. 식물을 먹는다거나 하면 이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식물은 어떻게 그 질소를 흡수를 하느냐? 식물도 질소를 흡수할 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아까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땅 속에 있는 질소 성분을 빨아당기는 겁니다. 예. 땅 속에 비가 내리고 그러면 그 빗물에 땅 속에 있는 성분이 여러 가지로 녹아들겠죠. 네. 그거를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네. 근데 땅 속에 뭐 땅이 질소 덩어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그렇게 빨아먹다 보면 땅에 있는 질소 성분이 바닥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누가 어떻게 채워주느냐. 일단은 먼 옛날에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먼 옛날이라는 걸 한 43억 년 전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진짜 먼 옛날에는 옛날. 예. 진짜 먼 옛날에는 네. 지금도 근데 이 현상이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땅 속으로 이 질소가 들어가 줬느냐. 번개가 치면 번개가 칠 때 순간적으로 온도가 한 몇 도 정도 올라가는 줄 아세요? 아니요. 대충 한번 찍어 보시죠. 삼천도. 3,000도, 예. 3만 도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온도가 너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공기가 팍 터져가지고 예. 천둥 소리가 나는 겁니다. 엄청난 온도가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강력한 그 온도 때문에 네. 그 전기로 지지는 엄청난 온도 때문에 공기 중에 그 절대 안 떨어질 것 같던 그 질소가 깨집니다. 번개 정도는 쳐줘야 번개 떨어진다. 정도는 쳐줘야 질소가 깨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질소가 깨져가지고 땅 속으로 분해가 돼가지고 쏙쏙 박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번개의 힘으로 땅 속에 질소가 꽂히는 겁니다. 네. 그걸로 조금 생깁니다. 뭐 전체 식물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양의 한 10% 20% 정도 네. 그걸로 꽂힙니다. 부족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정도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구상에 식물이 되게 조금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번개의 신이 농경의 신을 겸했대요. 신기하군요. 예. 옛날 사람들 그런 거 잘 알지도 못했을 텐데. 우연히 그런 걸 경험적으로 알았나? 그럴 수 있겠네요. 저기에 진짜. 번개가 많이 쳤는데 그 다음날 거기에 농사를 지어보면 잘 되더라. 농사가 잘 되고 그런 걸 알았나? 그럴 수 있네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역할을 해준 게 번개 이상의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네. 바로 일부 세균들입니다. 세균. 세균 중에 특별한 세균들. 세균들 중에 다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름도 붙여놨습니다. 질소 고정 세균. 세균들 중에 아주 특수한 세균들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빨아들인 다음에 예. 그거를 몸속에서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영양소 속에 들어있는 질소로 네. 반응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품고 있는 일부 그런 세균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세균들이 땅 속에 퍼져가지고 살기 시작한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수십억 년 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콩과 식물 같은 경우에는 뭐 뿌리혹 박테리아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뿌리 속에 그 세균이 기생해서 살아요. 예. 그래서 콩과 식물은 비료를 좀 안 뿌려도 네. 좀 척박한 땅에다가 뿌려도 네. 자기 뿌리 속에 있는 세균이 질소 성분을 공기 중에서 빨아들여 가지고 영양분으로 바꿔서 콩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콩을 심으면. 네. 그래서 콩이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콩에 단백질이 많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두부 같은 데 단백질 많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워낙에 단백질을 많이 품고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네. 질소가 많이 있어야지 단백질을 많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개만 기다려 가지고는 콩으로서는 그치.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치. 예. 어떤 수가 없을까라고 하다가 이거 뭐 이 질소 성분 만들어준 세균을 내가 길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된 거지. 그렇게 진화한 거예요. 발견한 예.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대량으로 농사를 짓기에는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세균도 역부족이구나. 세균으로 뭐 천천히 기다리면 뭐 그 정도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버틸 수 근데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인구가 늘어나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 이 정도로는 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9세기 한 중반까지 정말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멜서스 트랩이라는 영국계 학자 멜서스가 제시한 영국계 경제학자 멜서스가 제시한 이론에 따라서 식량 부족으로 세상이 멸망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뭐 여기에서 특단의 대책을 추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화학자들의 연구로 질소 고정법 이걸 인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제 그 억센 질소를 떼어놓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독일의 화학자 프리츠 하버가 개발해낸 방법이 최초로 실용적인 방법이다라고 널리 인정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 노벨상도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래요? 지금도 이 방법으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분해를 해가지고 비료를 만들어냅니다. 비료.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이 직접 먹을 필요는 없으니까 뭐 그걸 먹을 수 있는 성분까지 바꿀 필요는 없고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빨아들여가지고 식물들에게 비료로 줄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그 작업을 해내는데 그걸 이제 질소 고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공법을 하버 공법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비료 만드는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질소 비료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다 이 하버 공법을 지금도 채택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인류를 먹여 살리는 공법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백수십 년째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질소 성분을 질소 영양분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 인간들이 인공적으로 비료 형태로 뿌리는 게 자연적으로 번개나 그런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거하고 거의 맞먹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식물들 중에 대체로 한 절반치 정도는 이 하버 공법으로 기계를 돌려서 만든 비료를 이용해서 지금 커나가고 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정말 농사 짓기 힘들었겠죠. 이 변천사가 어마어마하네요. 처음엔 번개에만 의존하다가 그렇습니다. 세균의 힘에 이제 나중에는 프리츠하버 덕분에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이 뭐 밥을 드시면 심지어 고기를 드셔도 사료를 재배하기 위해서 다 비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뭐든지 간에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드신다라고 하면 이런 질소를 공기 이게 진짜 화학자들이 얼마나 속 터졌겠어요. 아니 널려 있는 게 질소인데 정말 제일 가치가 없어가지고 그치. 사람들이 과자 봉지 열어보면 뭐야 질소뿐이야 이렇게 실망하는 게 질소인데 그걸 식물한테 넣어줄 방법은 없다고 우롱당하는 기분이었겠군요. 얼마나 속 터졌겠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수많은 학자들이 불나방처럼 뛰어들었거든요. 잘 안 돼요 그게. 번개 그런 식으로 실제 도전한 분도 있었어요. 번개 같은 정도의 그런 힘을 한번 가해보자.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되긴 되거든요. 수지 타산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 엄청난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토를 있어야 돼. 토를. 비료 조금 만들어봐야 이것이 우리 화장실에서 퍼와도 그 비료인데 그렇지. 그런 식으로 비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팔겠냐고. 그런 식으로 실패한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수많은 근데 사람의 노력. 프리츠 하버가 성공했다.
지금도 사실은 여기에 도전하고 있는 학자들이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백몇십 년 전에 개발된 방법이니까 아직까지 쉽지 않아요. 네네. 막 고압 환경을 만들고 막 연료를 써야 되고 막 큰 공장을 꾸려가지고 힘들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 비료가 대단한 거구나. 네, 그래서 예. 이거를 좀 개선을 해가지고 예. 간단하게 비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이런 거 연구하고 계신 학자들 국내에도 꽤나 많이 계십니다. 네. 이거 한번 뭐 개발한다 이러면 뭐 세계의 모든 농촌에 네. 다 팔아야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니까. 네. 근데 그것도 되게 유혹적인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세균들이 자동으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빨아들여가지고 비료 성분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세균들이 무슨 뭐 석유를 필요로 한다거나 네. 뭐 또 뭐 고온의 온도를 높인다거나 압력을 굉장히 높인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콩 심어보면 콩 뿌리 뽑아보면 그냥 뿌리인데 그냥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대단치 않게 생겼거든요. 네네네. 근데 화학자들이 보면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아니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을 건설해가지고 별 난리를 쳐야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비료로 바꿀 수 있는데 내가 세균보다 못하다니. 이것들은 도대체 뭘 어떤 재주가 있길래 진짜 답답했겠네요. 그걸 해낼 것인가. 그래서 지금도 정말로 네. 그거를 목적으로 세균 연구하시는 학자들도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누가 이거를 하나 뭐 어떤 큰 거 한 건 발견해낸다. 이러면 난리 날지 모릅니다. 또 한 단계 도약을 해낼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참고로 그 프리츠 하버 이분이 또 한편으로 명과 암이 극명한 인물이어서 노벨상도 타고 했지만 세계 1차 대전 당시 독가스를 개발해서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게 있어서 진짜 좀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이라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참고로 그렇고요. 오늘 질소 얘기해봤는데 질소라는 게 참 묘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폭약, 뭐 다이너마이트 이런 데도 쓰이는 한편에 또 이제 비료로 또 활용이 돼서 이 화학 사람을 반응을 살리기도 하고.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는 원소이기 때문에 별의별 데 다 쓰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질소 N이잖아요. 네. 원소 기호. 네. 우리 TNT라는 폭약 있죠. 있죠. 그 중에 가운데 N이 이 나이트로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폭약 관련해서 N 어쩌고 이런 거 들어가면 다 질소라는 뜻이다, 나이트로라는 뜻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거 말고도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약품이라든가 사람이 복용하는 약, 뭐 영양제 뭐 이런 거 속에도 질소 들어있는 거, 비타민 B 뭐 이런 데도 질소 들어있고요. 뭐 질소 들어있는 것들 많습니다. 에어백에도 자동차 에어백에도 자동차 에어백은 이제 그거 에어백을 터뜨리게 하려면 안에서 폭약 같은 게 탁 터져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훅 안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고 뭐 별의별 영양제에서부터 뭐 무슨 뭐 플라스틱 같은 데도 쓰이고요. 뭐 어떤 희한한 발상도 있냐면 예. 요거까지 얘기를 해볼까요? 예. 희한한 발상 중에 뭐였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탄소를 결정을 잘 맞춰가지고 절묘하게 쫙 붙이면 다이아몬드가 된다. 예.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다이아몬드 비싸잖아요. 비싸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탄소보다 하나 더 원자 번호가 작은 게 붕소죠. 탄소보다 하나 더 많은 게 질소죠. 그렇죠. 그래서 질소하고 붕소를 어떻게 엮으면 그게 서로 이렇게 뭔가 하나씩 나눠주면서 중간에 있는 탄소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질화 붕소. 질소하고 붕소를 규칙적으로 엮어가지고 이런 결정 상태를 만들면 다이아몬드 못지않게 단단합니다. 실제로 그게 많이 되는 게 그게 사람들이 꿈처럼 도전을 한 건데 마지막에 이게 먹혔어요. 그래서 공구 같은 거 만드는 그런 사이트, 뭐 공구 아주 고급 공구 같은 거 판매하는 회사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 회사에는 질화붕소 재질로 되어 있는 뭐 CN 이런 식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질화붕소 CN이 아니죠. BN 질화붕소 재질로 되어 있는 제품을 판매를 합니다. 이거 뭐 다이아몬드로 된 것만큼 다이아몬드보다 조금 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굉장히 튼튼한 걸 팝니다라는 뭐 그런 식으로 별의별 데 질소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기 때문에 활용해보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엄청나게 컸고 질소도 약간 이부작 각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편집장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이 원소 오퍼너 타임 하실 생각입니까? 탄소만 이부작으로 한다라고 하면 질소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질소냐? 내가 질소냐? 라고 하겠죠. 제가 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서 오퍼너 타임 인주기율표 7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어디에나 있지만 공기 중에 가장 많지만 우리를 살리기도 또 죽이기도 할 수 있는 놀라운 원소 질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곽지식 작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